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플러스에서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들의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순서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높아만 가는 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 불황,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일자리와 중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2018년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되짚어봤습니다. 서울의 경제와 산업 담당 부서들을 소관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힘쓰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고용 한파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직난, 서울 외 지역에서는 구인난이 이어지며 지역 고용시장 간에 발생하는 미스매치. 기획경제위원회는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방이 중앙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자리에 협력해야 되고 지방은 또 지방끼리 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서울형 일자리와 뉴딜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과 또 취약계층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갈 예정입니다. 또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출자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융자 지원만 받을 수 있었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앞으로는 다양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겁니다. 융자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투자 개념을 열어놓은 거죠. 또 신기술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모태조합 등 이런 기업들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놔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밖에도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상임위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특히 국내 경제 문제를 비롯해 남북의 경제 교류와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공적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SH공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는 등 감독 기능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올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은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발의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측면 지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2만 3천 호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특히 입지가 뛰어난 도심 역세권 청년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250m 범위일 때는 9만 6천 호 정도 공급 호수가 예상이 됐는데 250m에서 300m로 범위를 100m 확장했더니 3만 1천 호 정도가 더 공급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올해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SH공사 북부주거복지단 노원센터 직원의 비위 의혹이나 SH공사 퇴직자가 세운 기업에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몰아준 의혹 등을 놓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파악되고 비사건이 적발된 게 10건이지 얼마나 방대하게 범위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이런 사건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개혁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올해 서울 시내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마곡 R&D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9월 마곡단지 공공지원센터 착공과 지난 10월 서울식물원 임시개장을 현장에서 챙겼습니다. 공공지원센터가 마곡에 입주한 기업들의 등대가 되도록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올해 도시재생 분야에서 서울시의 8개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종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지역 거점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내년도 서울시의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출범한 10대 의회에 들어서 40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보건복지위원회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이 대거 마련됐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돌아봤습니다. 보건복지위가 소관하는 기관은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등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박원순 시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우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내년에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 4개 센터로 시작해 1년 만에 87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키움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육아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 우리 저출산 시대에 이런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SOS 센터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돌봄 SOS 센터란 보일러 수리나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 편의 서비스에서부터 야간 돌봄과 같은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공공이 돌봄 영역에 적극 참여하는 통합 돌봄 제도. 보건복지위는 시복지본부가 제안한 2개 자치구 32개 동의 돌봄 SOS 센터 계획을 5개 자치구 40개 동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조례안도 눈에 띕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로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시가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정말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타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 밖에 지난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민간 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은 11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첫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건강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2018년 한 해 동안 소개해드렸던 조례 중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조례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손에 잡히는 조례. 먼저 올해는 여느 때보다 여성 대상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해였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조례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사회 문제로 대두된 화두 중 하나는 여혐 범죄, 즉 여성 혐오와 관련된 범죄였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의회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여성폭력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이 해당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크고 작은 데이트 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궤변, 이런 것들을 함께 늘어놓으면서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들, 아무리 사소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데이트 폭력을 상담하는 전용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네, 여성 전화 02-1366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2163-6464에서 5번,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338-5801에서 2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02-335-1858, 장애 여성 공감 성폭력 상담소 02-3013-1367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02-1366번만 누르셔도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종합적으로 자세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 상담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폭력적인 언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할 수가 없는데요. 안내해드린 전화번호나 기관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꼭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조례는 바로 도시재생 관련 조례입니다.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도 더욱 활발히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도시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원센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관련 센터의 설립과 운영으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도 발을 맞춰가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로 7017, 다들 아시죠? 여기도 도시재생 사업이고요. 이뿐 아니라 세운상가, 또 마포 석유 비축기지 등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 10명 중 2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돼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서울로 7017을 찾은 국내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49점으로 양호했다고 하는데요. 재방문율 또한 41.3%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저도 친구들과 서울로 7017을 방문해 한번 즐겨본 적이 있는데요. 네. 낮에는 낮대로 또 밤은 밤대로 각기 다른 매력의 서울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방문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변 상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하늘 위 공중정원으로 멋지게 변신한 서울로 7017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근 중림동과 만리동, 남대문시장 등 침체됐던 주변 상권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소문이 모두를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활기를 띠는 곳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창의 제조산업의 혁신지로 재탄생한 세운상가 또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인쇄골목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 무게가 실리면서 1인 기업 입주 공간과 교육시설 등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행자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문화도시 서울 조성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 또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조례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